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이란의 맞공격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초토화시키도록 미국이 강요받고 있다. 이란이 휴전협정을 어길 경우 이제 이란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또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은 이란이 정한 항로를 위반했다면서 두 척의 선박을 공격했고 미국은 맞공격했으며 미국의 공격에 이란은 또 맞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신으로 묘사한 인공지능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얼핏 생각하신 그 신이 아닙니다. 또 자신이 오바마 대통령에 집착한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에는 사실도 아닌 설명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사인이 들어간 여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살아있는 인물이 미국 여권에 등장하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애국자 여권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는 지금 갈라진 생일 잔치가 돼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최하는 주최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한 또 다른 주최 측을 만들면서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돈은 대통령 주최 측으로 흘러가고 의회 주최 재단은 돈이 없어서 쩔쩔맵니다. 새로운 이민세관 단속국장에 오클라호마 주 경찰 출신인 랜드 슈로이어가 지명됐습니다. 여름입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정장을 입은 채 아이들과 함께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도 또 나쁜 면으로 지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이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미 맨 마지막 헤드라인을 읽어드릴 때 웃음을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웃을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 축구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안 됐고요. 이란도 32강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32강에 들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미국의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테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릴 수는 있겠죠. ESPN 한국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탈락이에요. 야후 스포츠 잘하잖아요. 야후도. 결국은 어제 치러진 경기가 유리하게 풀리지 않아서 한국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결과가 한국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한국의 32강 탈락 이후의 여러 가지 분위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탈락을 했는데 2026년도에 그런데 결국은 사우스아프리카에 진 것,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1대0 패배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직접적인 경기에서는 또 한국 입장에서는 세네갈 대승도 뼈아팠던 결과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한국과 이란 모두 32강 진출도 못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그 32강 경기가 시작이 되죠. 오늘 어떻게 되나요? 오늘 라운드 32 12시군요. 오늘 12시에 사우스아프리카하고 캐나다 그리고 내일이네요. 브라질과 일본은 내일이고 오늘 이제 한 경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오늘의 미국은 다시 이제 미국 뉴스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하실 말씀들도 많으실 것 같고 댓글창에서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란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뉴스인데 지금 미국이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았거든요. 주고받고 트럼프 대통령 말도 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이 굉장히 현명하고 카인드한 정권이라고 했던가요?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what? 이런저런 반응을 했는데 또 그걸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장을 뒤집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두 번째입니다. 휴전이 있고 나서 50회 정도 됐을까요? 있고 나서 처음에는 싱가포르 선박을
피격을 했고 이란이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해요. 이번에 파나마 국적의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엄청난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란이 드론으로, 이 드론도 일반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고성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국이 싱가포르 선박을 피격했을 때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파나마 선박을 공격했을 때도 미국이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공격보다 미국이 공습이 더 강했답니다. 10군데 목표물을 세워서 뭐 방공 시스템, 드론을 보관하는 시설, 순항 미사일, 표적 레이더, 뭐 기뢰 부설 능력, 지대공 이런 걸 다 파괴하기 위한 목표로 했다고 하고요. 그럼 혁명수비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혁명수비대도 그 이후에 또 쿠웨이트하고 바레인에 있는 미국 뭐 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 이런 곳에 드론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레인에 있는 미국 뭐 해군 기지라던가 이런 데는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란 공격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선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지금 미국이나 이란이나 똑같아요. 상대가 휴전을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휴전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니 휴전하기로 했으면 호르무즈에서 그렇게 드론 공격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특히 2차 공격 때는 파나마 국적의 여기는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주장으로는 20만 배럴의 오일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어쩌라고 그걸 드론으로 공격하면 그러니까 오일이 뭐 불나라고 공격을 한 것 같진 않아요. 불도 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해 각서에 따라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지정을 한 항로를 따라가라 했는데 왜 우리가 지정한 항로를 따라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란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한 이 같은 항로를 따르지 않는다던가 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싱가포르도 얘기를 했잖아요. 유엔에서 안내하는, 그 유엔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랐고, 이란은 그 이전에 유엔이 얘기하는 경로도 가지 말아라. 우리가 얘기하는 경로만 가라. 이거 계속 호르무즈에서 주권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을까?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참에 아주 단단하게 우리 것으로 조여놓으려고 할 때 미국이 어디까지를 레드라인으로 할까 하고 테스트해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양해각서에 뭐라고 써있길래 애매하게 써있는가 봅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새로 뭐든 만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저기야 하더니 몇 시간 뒤에 양해각서 서명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졸속이 항상 문제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일부 조항에 따라서도 지금 이렇게 뭐 양해각서 서로 사인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핵 문제에 가면 오죽하겠어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보세요. 이 제목을 쓴 걸 보면은 이란을 우리가 완전히 와이프아웃 한다. 쓸어버린다. 이란을 그냥 없애버릴. 그 없애버리도록 계속 이란이 매를 벌고 있네. 그냥 가만히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공격을 해서 매를 벌고 있어. 그리고 보자고. 다 쓸어버리겠어? 싹 쓸어버리겠어? 협상도 무산시킬 위협을 계속 이란이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추가로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은 우리는 강요받는다. 이란을 싹 쓸어버릴. 이란이 이성적일 수 없대요, 이제는. 불과 며칠 전에 리즈너블한 지도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성적일 수 없고 절대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럴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계속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이란을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우리도 이성적으로 대할 수 없는 시점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란에 대해서 너무나 성공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그것을 군사적으로 완수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슬람 공화국 이란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또다시. 어느 시점에 원점으로. 자, 그래서 미국과 이란과의 이 양해각서 이 문제는 60일도 제대로 지나갈 수 있을지,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 설마 그럴 리야요. 평화협정이 아니고 전쟁 심화협정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가 뭐 평화 휴전을 원한다고 에이 뭐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타냐후는 원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굉장히 그럴 것이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 무기도 없고요. 아무리 뭐 방산산업 돈 들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관련이 트럼프 대통령과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좋아하겠죠. 계속 연방정부에 돈 달라고 하잖아요. 빨리 무기 채워 넣어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려면 저희 생산 라인을 늘려야지 되고 정부가 보조를 해주셔야지 되겠는데요. 보조해 주겠죠. 당연히. 빨리 생산을 하려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무기도 없죠. 여론도 아주 나쁘죠. 공화당에서도 바닥바닥 대들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란 전쟁에 대해서. 왜냐하면 목표를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도 이루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겼다고 하지만 미국 걸프 지역에 있는 해군 기지가 계속 이란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고 정권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더 나쁜 정권이 들어왔고 이란 국민들이 자유롭게 숨 쉬냐? 예전보다 더 쉬쉬하면서 시위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고 미국이 얻은 게 뭐예요? 잃어버리기만 하고 그로 인해서 700억 달러를 의회에 더 추가로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그전에는 이란을 몰랐으니까 그런 전쟁을 계속 하고 싶어 할 리는 없겠죠. 모험도 그만큼 해봤으면 됐지. 그래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주식 개장 다가오면 꼭 저래. 호떡도 아니고 맨날 호떡 뒤집듯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나요? 이란 덧치고 동맹국에게 무기값 재건비 요구하려고 무기 팔아먹는 법도 여러 가지다 하는데 뭐 동맹국이 걸프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양해각서에 들어있는 뭐 3,500억 달러인지 3,000억 달러인지 3,400억 달러인지 3,400억 달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하나도 안 된다고 했지만 뭐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애매한 국가에게 하라고 한다기보다는 걸프 지역 국가들이 많이 내게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떡은 맛이라도 있지. 내 주식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주식이요.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란 전쟁 일어나고 팍 내려갔다가 또 뭐 올라갔어요.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도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결국은 다 도루묵입니다. 이란 전쟁 시작했던 그 시점, 그 정도 됐다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란 전쟁은 그러니까 이게 전쟁도요,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충분히 다 아는 사람들, 미국의 그 장군들이 굉장히 유식해요. 장군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전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 방면에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막 박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제임스 마티스도 그렇고 전에 그 첫 번째 장관이었던 뭐 역사학자들이 많잖아요. 군사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계산을 하고 내가 강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여기에 집착하는 지도자가 일으킨 전쟁이 뭐 숭고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덜하겠죠. 신중하게 전쟁을 시작했었던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얼결에 전쟁 시작해서 여기까지 2월 28일부터 지금 6월 28일 넉 달이네요. 끌려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 대고 또 오늘은 대통령이 이런 걸 또 딱 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본을 쫙 들고 있잖아요. 아틀라스잖아요. 이 지구본을
딱 들고 있는 인공지능 이미지죠. 이게 본인이 신은 신이에요. 신은 신인데 아틀라스. 제우스한테 막 화나가지고 사실은 이 어깨에 이걸 이렇게 쥐라는 벌을 받았다. 우리가 아틀라스 지도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아틀라스라는 그 지도 자체가 이거를 딱 이제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요 좀 키워볼까요? 아, 네가 커져야지. 왜 제가 커져? 지구를 그냥 그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이미지를 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의 아틀라스예요. 그 티탄족의 그 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지난번에 왜 예수처럼 묘사를 하고 나서 또 막 사람들이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저게 무슨 예수야. 예수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매체는 다 가짜야. 의사지. 내가 아픈 사람을 고치고 있잖아. 옆에 적십자사 요원들도 있고 나는 실제로 사람들을 좋게 하니까 그거 맞는 거야. 나를 예수라고 내가 했었다고 하는 게 가짜라고 얘기를 이제 쭉 했었죠. 이번에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참나원.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 메시지를 올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사진도 올렸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UFC 했었던. 이 UFC 할 때 막 뭐 거수 경례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딱 이렇게 백악관에 뭐 군용기 날아가고 하니까. 따라서 UFC의 CEO도 데이나 바이트도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좋았던가 봅니다. 이걸 또 올렸어요. 이걸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자, 이런 걸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20살의 트럼프, 뭐 군인 복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18살의 오바마, 대학생이었겠죠. 대학생, 무슨 담배 피는 거, 이 담배가 무슨 담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쫙 올렸습니다. 이게 언제 올린 거냐면은 버락 오바마가 이제 팟캐스트 같은 데에 출연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 리플렉션 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걸 보수 개조 공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 환경청이면 환경청 내무부의 어떤 소속 부서의 허락을 다 받고 2년 동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무슨 뭐 배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 하면서 내가 하겠어 하고 코스메릭 같은 거 말하자면 겉보기를 많이 이번에 한 거잖아요. 일주일에 150만 달러면 돼 하더니 그게 거의 10배 되는 1,400 뭐 몇십만 달러를 들여서 그거 아는 사람 자신 기부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엔 계속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은 리플렉션 풀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오바마와 비유를 했어요. 오바마 돈만 쓰고 뭐 못했고 내가 금방 할 거야 했더니 너무너무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터지고 예전에 오바마가 리플렉션 풀을 해서 거기에 2년 동안 보수공사를 했다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고 그런 일들을 대통령이 일일이 다 디테일한 것까지 따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큰 결정을 내리는 것만도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잘못했어. 내가 잘해야 돼 하면서 계속 이걸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나서 결국은 미국의 리플렉션 풀이라는 곳이 보수공사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뭐 주변 사람들이 돈으로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세계의 망신이라는 망신은 지금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 오바마가 이제 누구와 인터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공격을 하는가 바로 직전의 대통령도 아닌데 했을 때 오바마가 늘 하던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내 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오바마는 아무튼 기본적인 매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를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가 오바마를 질투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럼프 머릿속에 방이 있어서 호텔 방이 있고 그 스윗룸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바마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20대의 본인이 마치 군인이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트럼프가 군인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발을 뭐 뼈를 자란다고 해서 몇 번이나
징집을 피했는데 베트남 전에. 그리고 오바마는 저렇게 띵까띵까 놀고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또 아니 미국이 이게 뉴스예요. 아, 참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촌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비판하는 사초예요. 그 유명한 메리 트럼프입니다. 메리 트럼프가 이거 20살 때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거 20살 때 아니야. 트럼프는 이게 지금 군인이었던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가 하도 보통 학교에서는 문제야 취급되고 뭐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남 때리기나 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쟤 안 되겠다 싶어서 밀리터리 아카데미에 보냈잖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부트스쿨이죠. 도저히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룰 수 없을 때 쟤는 그렇게 다뤄야지 돼 하고 거기를 보냈던 그 밀리터리 아카데미 다닐 때거든요. 그때는 17살에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이기 때문에. 근데 20살이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세계에 또 다 보도가 됩니다. 보도할 일도 많은데 저도 오늘 일요일이라서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월요일이었다면 이것은 스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All the Smoke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선 그 대통령이었을 때 나는 전임자가 뭐를 했는지 걱정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을 따라다닐 시간도 없었고 이미 전임 대통령은 떠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오바마가 이제 그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다 하면 저거 10년 뒤에는 쓰레기통이 될 거야 하고 검은색 그 플라스틱 백을 그 오바마 프레지덴셜 그 센터에 딱 올려놓고 인공지능으로 사진만 인공지능 그런 거 만들으라고 인공지능이 개발됐어요. 사진 올려놓고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구나. 부모가 아버지가 도저히 말도 안 됐고 선생님이 쟤를 핸들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군사학교에 부트스쿨에 보냈구나 하는 것을 다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만 믿고 싶어 하죠. 뭐 유펜을 나왔고 유펜도 그 당시에 1900 몇 년도예요? 60년이에요? 몇 년도에 50년이에요. 그때의 유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부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돈으로 아이비리그도 들어갔다. 트럼프의 사위도 250만 달러를 내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트스쿨에 갔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로써 또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항상 실패하는 자와 승리하는 자, 위너와 루저로만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던 사람, 가족들은 이 밀리터리 아카데미요. 군대식으로 아침에 뭐 예를 들어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6시 기상, 10시 취침 뭐 이런 식으로 규율적으로 이렇게 군복 같은 것 입고 생활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그 사립학교죠, 당연히. 그런 뉴욕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가 사관학교 아니에요. 사관학교 아니고 일반 학교고 13살 때부터 도저히 부모가 핸들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갔잖아요. 5년을 다녔거든요, 여기에. 근데 5년 동안 처음에 딱 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니까 여기든 힘으로 그리고 잘 적응했대요. 거기서는 비교적 힘으로 여긴 눌러야지 되겠구나. 이거는 힘으로 누르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구나 하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트럼프로부터 조롱과 협박과 뭐 윽박지름을 당했다. 막 덩치가 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모든 많은 그런 think twice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군인들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지도부에 올라가면 요즘 조금 달라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5년 동안에 막 이런 것으로 통해서 그 군사학교를 나온 뒤에는 졸업할 무렵에는 트럼프의 성적이 그렇게 굳어졌다. 남을 누르고 짓밟고 눌러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 번도는 아니고 한 번은 그냥 그런 뉘앙스는 풍기지 않고 전해드렸어요. 근데 점점 그런 뉘앙스가 많아집니다.
왜 휴먼 프린터라고, 인간 프린터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특히 지난번에 어디 해외 나갈 때 다른 사람들 다 안 데리고 나가면서 젊은 금발의 뭐 거의 미녀죠. 그런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세 명의. 이 미녀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34살인가 그럴 거예요. 휴먼 프린터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뭐만 대통령이 이거 봐야지 돼 하는 거 나오면 이 와이파이 프린터를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서 준다는 거. 그런데 그 오빠가 38살의 오빠가 얘기하길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지가 않다. 그리고 너무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다 붙어 있다. 그 오빠가 물론 이 오빠하고 오누이가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거. 그리고 그러한 많은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세 명의 여자 보좌관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쩌면 이러한 것들도 모두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시인하기도 했어요. 내가 오케이 하면은 올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그 34살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갔다고 하던가요? 그런데 이 34살의 이 보좌관은 N자가 들어가던데요. 이름에 N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너무 아끼는데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한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와이프와 아이들을 빼놓고는 아니 아이들을 빼놓고가 아니라 아이들 제외하고는 이 보좌관처럼 나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줄 만한 그런 그 사람은 없어.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사진이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또 다 떠나가도 장관들도 다 떠나가도 이 여성은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나탈리 맞네요. 나탈리 하프. 여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국 언론이 아니라 미러가 보도를 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미러가 보도를 한 건데 바로 이 보좌관입니다. 얼굴이 제대로 캡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캡처가 됐으면 다운로드를 하고 데스크탑으로 해야죠. 다운로드 쪽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미 됐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 사진인데 자, 이 미러라는 거 보이시죠? 트럼프의 뭐 신체적인 언급까지 이렇게 합니까? 참, 어머, 아이 참 이럴 수가.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얼굴만 따로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거예요. 굉장히 젊은 젊은 보좌진들이 지금 뭐 대통령의 이런 소셜 미디어라든가 많은 것을 관장을 해서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상관없어요. 어떤 젊은 보좌진은 이 나탈리 하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통령의 말만 듣는다. 그 비서실장의 얘기도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의 얘기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그 나탈리 하프입니다. 건강한 국가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사진은 어떤가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항상 거의 항상 곁에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의 많은 그 즉흥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관장을 하기 때문에 오빠가 건강하지 않은 그 관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관들 당신들이 다 떠나가도 내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고 하는 그겁니다. 뭐 이 기사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막 한밤에 수십 개씩이나 뭔가를 올리고 그게 세계에 퍼져나가서 미국 대통령 불안하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그 세 명 가운데서도 특히 이 나탈리 하프가 제일 지금으로서는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 얘기해요. 언론에서는 이런 것을 보도를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다 보도를 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뉴스가 조금 가벼운 감이 있는데 저 가벼운 뉴스 좋아해요. 자, 보좌진이 아니고 무슨 존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믿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믿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믿도록 또 믿음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국 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인물이 여권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왼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선언서인가요?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딱 책상에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하고 그 아래는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 이게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나온 여권입니다. 여권 사진이 지난번에 나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골드 색깔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 골드 색깔이 왜 골드였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좀 검은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독립선언서 맞네요. 이 뒤에가 독립선언서에서 있는 거고, 7월 6일 동안 이 여권이 발급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꼭 여권뿐만이 아니라 연방 건물, 무슨 뭐 웹사이트, 각종 문서에 본인의 얼굴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심지어 재무부에서는 특별한 동전까지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는요, 이 새 여권에는 어서 오시고, 그러나 아주 잘 행동하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적었거든요. Welcome, but be good. 미국에서 그냥 잘 있어, 얌전히 있어, 뭐 이 정도로 해야 될까요? 환영하지만,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있어,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여기에는 그런 문구는 welcome, but be good, 이것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해외 기자들도 물어보고, 아니 특별히 뭐 살아있는 사람의 그 사진이 들어간 여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애국자 여권이에요. 페이트리엇 여권이에요. 패스포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신청하기는 좀 까다로운가 봐요.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워싱턴 DC의 여권국, 여권 디비전 무슨 오피스가 있는데 거기서 페이스 투 페이스 예약을 잡아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그 여권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럼 다 이 여권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여권 하나를 발급하는 것에서부터 무엇부터 일 안에 무슨 뭐 양의 각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디테일한 데서 너무 약해요. 지금 이 행정부는 디테일, 심지어 그럼 이 여권이 어떻게, 그럼 그 사무실에 가더라도 다른 여권을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것조차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BBC 방송이 지적한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여권을 가지고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지금까지는 2군데고요. 그 행사도 뭐 워싱턴의 여권을 발급하는 거기서 열린다네요. 무슨 행사예요? 이게 또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그리고 추후에 더 많은 행사가 발표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여권을 가지면 이러이러한 행사에도 참여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시작된 건가요? 그러다가 2가지인데 나중에 또 발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 여권에, 여러분들 여권 한번 꺼내보세요. 달 착륙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유의 여신상이라든가 역사적인 상징물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그 자체를 여권에 하죠. 그런 걸 담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건 만약에 그 오피스에서, 워싱턴에서 그 오피스가 그걸 취급하니까 여권을 발급을 받는데 나 이거 안 받겠어요 할 때 어떻게 될지 그것도 또 모른답니다. 국무부가 설명을 하지 않는데요. 뭐 없는 거예요. 뭐 원칙 같은 것이 디테일하게 없는 거. 그리고 원래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을 땐 이 250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마치 이 그림은 있었는데, 건국의 아버지들 사진은 있었는데, 그림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지 뭔지 모르지만 250자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250자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그리고 조폐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도안을 만들어서 기념주화 지금 만든다고 하고요. 또 서명을 미국 그 돈에 넣는다고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재무부만 들어갔었는데 워싱턴 DC에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케네디 센터 남기려다가 떨어졌고,
그리고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서 트럼프 개선문, Arc of 트럼프라고 이렇게 개선문 지금 워싱턴에 지금 세운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은요, 이제 이민세관 단속국에 단속국장을 지명을 한대요. 원래 그 이전에 단속국장이 상원에서 싫어한 이유도 있고 해서 그냥 대행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면서 물러났죠. 물러나기 전에 엄청나게 심하게 이민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은 자 누구냐면은 말하자면 캘리포니아로 치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하이웨이 뭐 이런 국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클라호마 주 경찰입니다.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트루퍼예요. 랜드 슈로이어 이분을 ICE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으로 지명하겠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연방 상원에 인준이 있어야지 되니까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우리 거리에서 없애온 실제의 경험을 가진 애국자다. 상원이 빨리 승인을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 이민세관 단속국장과 또 새롭게 그 국토안보국장이 있잖아요. 그 크리스티놈 경질되고 나서 들어온 마크 웨인 멀린 이 사람하고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다시 미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할 그럴 걸 딱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연방 상원이 인준을 해라 하는 거고요. 새롭게 이민세관 단속국장이 될 이분 이름이 뭐였었죠? 랜스 슈로이어. 이분은 오클라호마에서 29년 이상 법 집행 경험이 있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해병대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실제 작전을 경험을 한 애국자다. 수십 년 동안 최악의 중에 최악의 범죄자들을 가려냈고 그리고 ICE와 협조를 잘했답니다. ICE가 이번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단속을 할 때 협조를 너무 잘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ICE 대원들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부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ICE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경수비대 요원들이 하는 그런 체포율을 기록하고 있다. 많이 잡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상원은 더 이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 랜스를 빨리 승인을 하고 지체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이슈죠. 거의 마지막 이슈에는 해외에서 본 지금 미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이제 건국 250주년을 맞는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 매체는 영국의 The Week이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메리카 250와 하나는 이름이 뭐죠? 잊어버렸어요. 저도. 프리덤 250 이것을 비교를 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건국 250주년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전에는 아메리카 250가 맡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아메리카 250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리카 그 건국 200년 있죠. 건국 200년 때에 아주 잘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초당적으로 만들어서 의회가 만들었어요. 아메리카 250라고 맨 왼편에 써 있죠.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들어와서 갑자기 미국 건국 250주년을 한다 하면서 프리덤 250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왼편에 보이죠? 프리덤 250를 일부러 좀 가린 것 같기도 해요. 프리덤 250는 지금 오늘의 프론트 페이지거든요. 근데 아니 왜 페이트리어트 게임은 뭐예요? 페이트리어트 게임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에 비해서 의회의 이 아메리카 250는 지금 프론트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milestone in the making. 미국의 역사를 쭉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건지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말하자면 영국 매체에서 보도하기는 두 군데가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대통령이 나중에 만든 이 프리덤 250라는 곳으로 돈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의회에서 만든 이 기구 아메리카 250가 맥을 못 춘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라진 생일 잔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에 있는 뭐 페이트리엇 게임이라고 써 있는 프리덤 250가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그 멤버 전원이 공화당입니다. 근데 이 행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매체 더 윅은 나라의 생일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파적인 축제로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행사가 뭐 마가 색깔이 짙은 그런 모임으로 돼서 노골적으로 당파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 프리덤 250가 한 첫 번째가 UFC 격투기 백악관에서의 그 격투기였잖아요. 얼티밋 그 파이팅 챔피언십이었었죠. 그리고 지금 시작이 됐어요. 25일에 내셔널 몰에서 2주일 동안 그레이트 아메리칸 그 스테이트 페어라고 해서 모든 주와 모든 곳이 다 부스를 내는 행사로 원래는 기획이 됐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하고 프리덤 250라는 걸 만들어도 협조를 하려고 했어요. 좋은 일을 앞두고 사람들이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점점 이건 뭐야 당파적인 거네 하면서 7개 주, 최소한 7개 주, 한 9개 주 되는 것 같아요.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서 거의가 민주당이 주인 곳입니다. 뭐 예를 들어 오리곤이라든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곳인데 왜 빠지냐면은 이 행사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Make America 뭐 Healthy Again Monday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지금 행정부의 아젠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Moms for America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죠. 그런 곳을 앞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오리건의 주지사가 티나 코덱이 이번 박람회가 우리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설명했었던 것보다도 그리고 더 당파적이다. 그래서 도저히 당파적인 행사에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각 민주당 주지사들이 얘기하기 전에 뮤지션들이 먼저 했잖아요. 언제였어요? 25일로 기획이 됐었던 그 개막 콘서트도 취소가 됐잖아요. 가수들이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나라를 하나로 묶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공화당 선전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선전하는 건데 하면서 하차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엘비스 프레슬리보다도 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 트럼프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무산됐잖아요. 원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이 위에 있는 아메리카 250 2016년 의회에서 아메리카 250라는 초당적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 역사적인 미국의 250주년 생일을 준비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1976년도에 2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12주일 동안 뭐 행사하고 이러면서 계속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이 이런 점 저런 점도 있었다도 알리고 또 미국을 즐기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200주년 때 의회가 9억 달러를 썼어요.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자면은 12주일이었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9억 달러를 썼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올해는 1억 5천만 달러가 배당이 됐는데 1억 5천만 달러를 한 군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의회에서 만든 아메리카 250와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프리덤 250가 갈라야지 되는데 거의 이게 프리덤 250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프리덤 250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UFC를 주최를 했고 그래서 전원이 공화당 인사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백인 남성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제일 중요한 요직 멤버는 백인 남성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통령이 부위원장이고 그리고 장관들이 상당수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이 프리덤 250에 가입되어 있는 올라 있는 단체들은요.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 단체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관련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업들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롭, 뭐 그루먼 같은 이런 그룹, 존 디어 같은 이런 그룹들 그리고 프리덤 250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페이트리엇 게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래 한 나라, one nation under God로서 다시 헌신하도록 여러분들을 뭐 초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으니까 두 단체가 의회에서 승인한 단체가 돈을 뭐 1억 5천만 달러 가운데서 별로 받지도 못하고 비영리 단체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 프리덤 250는 의회에서 돈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기업이 또 거기다가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리덤 250 트럼프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트럼프의 허영 프로젝트다. 그리고 미국 역사 25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무조건 미국은 좋다 하는 식으로 미화를 하는 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학생 뭐 미술대회 같은 걸 해요. 거기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종분리 정책에 맞서서 싸웠다. 이걸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럼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의 미국 역사는 할 수 있다. Yes, we can 하면 오바마예요. Hope, yes, we can은. 그런데 할 수 있다. 이거로 강조를 하고 마틴 루터 킹 하면은 인종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서 만든 아니 본인이 국가 대통령으로 있는데 의회에서 만든 초당적인 기구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250가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와 차별 등 어두운 측면을 너무 강조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리덤 250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우리가가 누구예요? 너희도 우리고 우리도 우리고 다 우린데 그런 거예요, 지금. 원래 그 예산 가운데서 한 5천만 달러 정도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5천만 달러 정도는 그래도 아메리카 250에 들어가고 그럼 몇 분의 1이에요? 1억 5천만에서 5천만 달러. 3분의 1. 그런데 지금까지 절반 정도만 이 의회에 초당적인 비기구, 영리기구 여기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왜 그럼 돈을 거기에 적게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거기서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필드 트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040만 달러가 들어간다.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쪽에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악관은 그럼 지출을 제대로 해서 내무부가 무슨 조각 같은 것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금색으로 칠하고 리프렉션 풀만 해도 그래. 지금 반사연모.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쓴 것만 1,400만 달러군요. 9,800만 달러를 썼고 여기에 이제 막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개선문에는 최소한 1억 달러가 들어가고 여기에 부정부패 의혹까지 있어서 결국은 애덤 쉬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이 프리덤 250라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는 이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부유층 그 거액을 기부하고 무엇을 받았는가? 여기를 지금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Pay to play죠. 이거 완전히 돈 내고 받고 하는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250주년 미국 건국 들떠 있는가? 뭐 일부는 그렇겠죠. 보스턴이라든가 뉴욕, 필라델피아, 버지니아주 처음에 건국할 때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는 뭐 대형 축제 같은 것도 열리고 많은 인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 사람들 84%가 미국 건국 250주년 저 기념해야죠. 40세에서 64세가 되면 65%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8살에서 39살 사이는 54%.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생일인데도 어머 저 축하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5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나오는가? MBC가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인 게 저 정말 많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답한 비율이 33%. 역대 최저입니다. 미국에서요. 저 미국 사람인 게 자랑스러워요.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게 33%. 로이터하고 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500번째 생일까지 맞을 수 있을까? 못 그럴 것 같아. 미국이 망하고 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8%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거 정말 빠른 속도의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미국을 포기하고 미국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본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없는 사랑이 사라지고 망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늘어난다는 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것을 일부 역사학자들은 영국의 더 위기 보도를 한 거예요. 대통령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역사학자 제임스 로바나우트 씨. 백악관 잔디밭에서 우리나라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철창 안에서 격투기 경기로 기념을 하는 것. 출연자들도 그 내막을 알고는 줄줄이 빠져나가는 콘서트. 이런 축제 분위기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라가 그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도가 전혀 없다. 지금 이게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아니 이미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구가 있는데 대통령이 내가 위원장이야, 부통령이 부위원장이야 하면서 미국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그 주체를 다시 만들었다는 이조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만든 건 아메리카 250, 대통령이 만든 건 프리덤 250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기서 끝내겠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방송하는 내내 틈틈이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또 뭐, 왜 또 손흥민 뺐어 하니까 또 그 답변한 것 때문에 사람들 더 화나하던데 그 하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총체적으로, 속상해서. 그래도 뭐, 봐야죠. 16강부터 또 보고 여러 가지를 또다시 뭐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지 되겠죠. 자, 오늘 일요일이었고요. 저는 그 월요일에 다시 뵙겠는데, 이거 아틀라스 슈러그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틀라스 슈러그드 여기 이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제가 그 좋아하는 책 아일랜드의 이 책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대통령은 자신이 내 지구에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지금 원래의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있죠, 여러분. 이 책, 요거 빼고. 이 아틀라스 슈러그에서의 바로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에 짐을 짊어진 아틀라스가 더 이상 이제 버티지 않고 슈러그드잖아요. 어깨를 이렇게 움찔한다, 툭툭 턴다 이건데 소설 속에서는 이 아틀라스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 뭐 예를 들어 기업인이에요. 돈 많고 기업인, 창업자들인데 국가가 너무 규제도 많이 하고 그것도 뭐 분배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아니가 우리가 일을 해서 성공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뭐 아틀라스 어디로 떠나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작가 아일랜드의 너무너무 재미있는 소설이지만 객관주의라는 거잖아요. objectivism이라는 그거잖아요. 개인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해서 앨런 그린스팬 연방 그 준비제도 의장도 너무나 좋아했었던 주희 씨, 그 아일랜드 여성 소설가 이 사람이 쓴 그 소설은 너무너무 재미있고 대통령은 글쎄 그 뜻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틀라스 슈러그드 이거에서 이렇게 한다 뭐 뭔지 모르겠지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끝무렵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큰 일, 작은 일. 작은 일들은 좀 남들에게 떼주고 큰 일만 갖고 짐을 좀 내려놓으셔요. 세세한 모든 것까지 일일이 다 관여하지 마시고 좀 이 아틀라스를 지구를 좀 내려놓으시는 게 대통령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